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오늘은 또 엄청나게 재밌는, 그리고 이 회사도 역시나 지금 폭풍 성장하고 있는, 네. 그리고 진짜 장점은 손쉽게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예를 들어 투자 관련된 포인트 관련돼서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제가 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일종의 뭐 정보력이죠. 손품을 파서서 그 손품을 통해서 숫자를 잘 확인하시면 거기서 굉장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튼 그 좋은 댓글이나 그 여러 가지 응원 주시는 메시지로 하루하루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을 올려주시는데 그거를 올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림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기업들을 다 분석해 드릴 수는 없고, 최대한 많은 기업들을 분석해 드리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 저희 팀원들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양한 기업들을 분석해서 좋은 영상을 올리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나 지금 저희 편집하시는 팀원분들은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할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영상 날짜에 예민하게 구시거나 영상 왜 빨리 안 올리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절대 보지 마세요. 진짜 안 보셔도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가져온 종목은 누구나 젊어지고 이뻐지려는 욕심이 있다. 거기에 딱 맞는 기업입니다. 네, 국내 이 미용 의료기기에 뭐 시가총액으로 보나 매출이나 이익 규모로 보나 이익률로 보나 압도적인 원탑인데 클래시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클래시스 좀 더 빨리 소개해드렸으면 좋았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클래시스 종목을 같이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같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또 클래시스를 통해서 또 이런 미용 의료기기의 어떤 트렌드, 그 다음에 주가의 흐름을 같이 파악하고자 함이지, 계속 말씀드려요. 진짜 제가 수천 조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클래시스를 매수 매도로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에요. 왜 자꾸 다 올라간 것만 올리냐, 그런 얘기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신고합니다. 이거 종목 추천이 아니고요, 매수 매도 권유하는 유사 투자자문 리딩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클래시스라는 기업을 같이 공부하면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기업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고요. 네,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견조하게 어떻게 보면 소리 소문 없이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왔고요. 요거 꼭 중요한 개념 하나 말씀드릴게요. 타 채널에서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저희 당연히 제일 중요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한 건 말씀 안 드렸으니까, 주가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존경하는 서재경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를 만드는 건 기업입니다. 근데 주가를 조금 더 쉽게 풀이해보면 어떻게 되냐, 주가는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EPS라고 하죠. 주당 순위. 그거에 그 회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 멀티플이라고 합니다. 멀티플. 사람들에 대한 기대값은 PER, 주가 수익 비율로 나타낼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 회사를 시가총액 대비 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대한 기대값으로 나타내는 PSR이라는 기대값일 수도 있고요. 그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에 대한 기대값, PBR로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회사의 주가는 그 회사가 가지는 이익의 가치에다가 그 회사가 가지는 그 회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의 곱셈으로 이루어지는 게 주가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죠? 회사의 이익도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기대값, 멀티플도 같이 올라가야지. 두 개 곱하면 당연히 주가가 폭등하겠죠. 2차 전지가 왜 폭등했죠? 사람들의 기대값도 점차적으로 올라오면서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도 폭풍 성장한 거죠. 이익도 올라오고 기대값도 올라가니까 곱하니까 주가가 10배씩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로봇은 어떻죠?
사람들의 기대값은 높아요. 이제 막 이익이 올라올락 말락 막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로봇이 더 가려면 이제 기대값은 충분해요. 사람들의 기대값은 충분한데 이익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로봇이 더 갈 수 있겠죠. AI 의료 루닛 소개해드려서 루닛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루닛이 여기서 더 가려면 사람들의 기대값은 엄청 높아요. 근데 이익이 안 올라오죠. 적자죠. 25년도에 흑자 전환한다 하죠. 루닛이 흑자 전환하면서 이익이 올라오면 루닛의 주가는 여기서도 더 폭발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오늘 준비한 헬스케어는 어떠냐? 앞의 상황들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 자, 사람들의 기대값이랑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둘 중에 한 가지를 꼽으면 뭐가 되죠? 당연히 사람들의 기대값보다는 회사가 벌어들인 본질적인 이익이 더 중요해요. 왜냐? 기업의 주가는 기업의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시차는 존재해요. 언제 오를지는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결국 기업의 주가라는 거는 기업의 이익을 따라가는데 주가의 속성이 기업의 이익이랑 사람들의 기대값의 곱이니까 둘 다 좋아야지 주가는 포텐이 터지는 거죠. 근데 헬스케어의 장점, 미용 의료기기의 장점은 AI나 로봇이나 2차 전지나 반도체에 비해서 사람들의 기대값이 높지 않아요. 근데 미용 의료기기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포텐은 AI나 로봇보다 훨씬 높아요. 그럼 저는 이런 게 더 성장성이 있는 거죠. 왜? 사람들에 대한 기대값,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 조금만 올라오면 헬스케어는 포텐이 터지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좋은 상황인 거죠. 사람들의 기대값은 엄청 높아놓는데 안타깝게도 AI나 로봇이나 반도체는 사람들의 기대값은 높은데 이익이 못 따라오고 있어요. 헬스케어는 거꾸로예요. 사람들의 기대값은 낮은데 이익은 엄청 올라와 있는 거죠. 기대값이 조금만 올라오면 헬스케어는 날아가겠죠. 그런 업종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조회수 안 나올 거 사실 아직 못 올리고 있는데 너무 올리고 싶은 이 전력기기 인프라 쪽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 요 전력기기 인프라도 막 올려달라고 막 열화 같은 뭐라 그러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꼭 그 반응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조회수만 생각해서 영상 올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독자적인 아무리 제 채널이라고 제가 독자적으로 막 제가 LS 일렉트릭 올릴 겁니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고요. 저희 팀원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에 여러 가지 트렌드나 제가 분석한 내용 바탕으로 고민해서 올리는 거니까요. 네. 조회수 생각해서 영상 올리는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요새는 더 이 종목 샀어요. 이거 얘기하는 것 때문에 더 종목 올리기가 너무 불편하고 부담되고 그러니까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값은 낮은데 이익의 체력이 올라온 게 저는 대표적인 게 조금 헬스케어 같고요. 사람들의 기대값이 높았다가 떨어졌는데 이익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어느 업종이냐면 약간 방산업종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기대값은 많이 낮아져 있는데 이익의 체력은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 방산업종도 굉장히 좋은 그게 되겠죠? 또 안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반대로 사람들의 기대값도 낮고 이익도 낮은 거. 금융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네. 금융, 보험, 그죠? 기대값도 낮고 이익도 낮고 화학도 안타깝게도 너무 슬프지만 화학도 사람들의 기대값도 낮고 이익도 낮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둘 다 낮은 회사는 당연히 투자하면 안 되겠죠. 제가 또 미치도록 좋아하는 엔터는 어떻죠? 사람들의 기대값도 사실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헬스케어보다는 엔터가 사람들에 대한 기대값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엔터가 주가가 안 빠지는 이유가 뭐죠? 기대값보다 이익의 값이 더 훨씬 크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업종을 노려야 되냐면 이익은 올라오는데 사람들의 기대값이 낮은 업종. 뭐 예를 들어 전력기기 인프라 쪽, 뭐 기계 관련된 업종, 기계 설비 업종, 그리고 이런 헬스케어 관련된 업종. 또 뭐가 있을까요?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 저는 이런 회사들도 최근에 보시면 현대오토에버 전 너무 올리고 싶은데 현대오토에버 관심 있으시면 또 그것도 꼭 댓글로 달아주세요. 반응을 보고 팀원분들과 상의해서 현대오토에버도 폭발적인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 올려드리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어떤 상황이냐? 사람들의 기대값은 낮은데 이익의 체력이 점점 올라와요. 네.
그런 또 대표적인 회사들이 뭐 예를 들어 모트렉스 같은 회사도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회사인데 연간 매출이 7천억, 8천억씩 버는 회사예요. 사람들의 기대값은 나는데 이익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와요.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뭐 그런 회사들,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삼양식품. 네, 삼양식품도 사람들의 기대값은 나는데 이익이 막 폭증해요. 그러니까 지금 삼양식품도 주가가 신고가죠. 네, 이렇게 주가라는 거는 사람들의 기대값과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곱이다. 가장 좋은 투자 포인트는 이익이 올라오면서 이익은 막 올라오는데 사람들의 기대값이 낮은 업종. 사실 클래시스는 사람들의 기대값이 뭐 엄청 낮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력적이라고 보는 거는 AI나 로봇보다 훨씬 돈을 잘 버는데 사람들의 기대값은 AI나 로봇보다 훨씬 낮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장인 미용 의료기기의 원탑인 클래시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최근 9월 8일 네, 이거 보시는 구독자분들의 시점이랑 당연히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이거 관련돼서 숫자에 또 뭐 숫자 틀렸다 또 막 본인만의 논리와 본인만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 때문에 시간까지 적어왔습니다. 11시예요. 11시 기준입니다. 목이 지금 맛이 가가지고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14% 지금 상승 중이고요. 1월 2일 대비 코스닥은 34.9% 상승 중입니다. 그런데 미용 의료기기라고 할게요. 네, 미용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는 왜 제가 헬스케어라고 적어놨냐면 큰 틀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포함된 헬스케어 업종에 속해요. 이 헬스케어 업종에 속한 미용 의료기기가 1월 2일부터 9월 8일 금요일 11시 기준으로 58% 상승률이에요. 훨씬 코스닥보다 상승률이 높죠. 2차전지만 코스닥보다 압도적으로 상승률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AI만 코스닥 상승률보다 높은 게 아니고요. 로봇만 코스닥 지수보다 높은 게 아니고요. 우리의 헬스케어도 2차전지만큼 이렇게 평균 수익률이 58%나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했죠. 8월달 지수 대비 초과 상승 나는 업종에 관심을 갖자. 그래서 당연히 헬스케어도 지수 대비 초과 상승 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죠. 요 평균 DD라는 건요, 최고점 대비 현재 주가가 얼마나 빠졌는지예요. 최고점 대비 현재 주가. 이 현재 주가라는 거는 9월 8일 제가 보는 11시 기준이에요. 19% 빠졌어요. 그럼 이 19% 빠졌다는 얘기는 코스닥보다는 더 빠진 거죠. 왜? 편차가 그만큼 엄청 심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보시면 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44% 고점 대비 빠졌어요. 근데 루트노닉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최고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월달 대비 빠진 게 없어요. 네. 최고점 수준 1월달 대비 아니에요. 정정합니다. 1월달 대비 아니라 최고점 대비 현재 주가가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그냥 최고점 수준이에요. 루트론이 어디가 인수하죠? 선수 중에 선수, 한행컴퍼니가 인수하죠. 예, 한행컴퍼니. 주가로 측면에서 보면요, 원택이 200% 수익이 났어요. 200%. 지금 1년이 채 안 됐는데 200% 수익 나면 이런 거 헬스케어, 미용의료기기 투자할 만한 거죠. 2등이 어디죠? 네, 2등이 우리의 클래시스입니다. 119%. 와, 포스코가 그때 지난주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119%가 안 됐죠. 포스코보다 수익률이 더 나왔어요. 클래시스가. 네. 물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뭐 윤성 FNC에 비하면 낮지만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불안하지 않잖아요. 사실 클래시스 투자한 사람들이 불안할까요? 2차전지 투자한 사람이 불안할까요? AI 투자한 사람이 불안할까요? 아니면 로봇 투자한 분들이 불안할까요? 반도체 투자한 분들이 불안할까요? 저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클래시스가 좀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예. 물론 상대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잘 생소하실 수 있는데 비올이라는 회사가요 118%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예.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큰 거 한번 볼까요? 휴젤, 보톡스, 필러. 휴젤은 오히려 마이너스 15%를 기록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15%니까 휴젤 버려야 될까요? 아니죠.
휴재는 저는 기여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파마 리서치가 89%, 덴티움이 25%, 네. 셀티로 마이너스 8%, 삼성 바이오로직스 마이너스 12%, 네.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고요. 체결 강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한 거고, 100 미만이면 매도세, 100 미만이면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한 거다. 그래서 최근 보시면 그래도 100까지는 안 되지만 5일이 84, 20일이 99, 60일이 88, 120일이 94, 240일이 94, 360일이 91. 저는 이 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 120일, 240일, 360일. 요 장기 체결 강도가 강하다는 거는 장기로 들어온 물량이 매도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로 꼭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이 장기 체결 강도가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 90이 넘죠. 굉장히 견조하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 클래시스가 돌아가는 미용 의료기기 업황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클래시스가 속한 거는 에너지 기반의 미용 의료기기라고 봐요. 에너지 기반의 미용 의료기기. 그러면 에너지원을 뭘 사용하냐에 따라 기본적으로 뭘 사용하죠? 우리 에너지원. 빛 사용하잖아요. 빛. 대부분 레이저가 다 빛 쏘는 거, 그러니까 빛을 이용해서 쏘는 거잖아요. 레이저가 될 수도 있고, 최근에 각광받는 거는 이 초음파예요. 초음파. 하이프라고 하죠. 하이프 뭐의 약자일까요? 네,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그리고 고주파는 RF라고 하죠. RF는 또 뭐의 약자일까요? 숙제 내드리면 엄청 열심히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그것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게 공부가 많이 되실 거예요. 예, 쓸데없는 거는 절대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추세는 어떠냐? 가장 바깥에, 제일 바깥에. 저도 피부가 엄청 안 좋은데 죄송한데 이거 보시는 분들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가장 바깥에서 보이는 것에서부터 가장 몸 안속 깊숙이까지 시술에 대한 수요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안에 피부 안속까지 깊숙이 침투하는 에너지원이 개발되고 있어요. 네. 자, 레이저는 대표적으로 빛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레이저 같은 경우는 눈에 많이 보이는, 많잖아요. 뭐 여드름, 뭐 기미, 주근깨, 점, 검버섯, 또 뭐 있죠? 색소 침착, 그 다음에 이 보이는 털 제모하는 거, 다 이런 거예요. 표피에 드러나는 모든 종류의 적응증들, 대표적으로 색소, 침착, 여드름, 제모, 기미, 주근깨 이런 것들을 적응증에 적용하는 기구고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계속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안 보이는 곳들, 피부 안에 진피, 그 다음에 근막층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기기가 바로 하이프, 초음파 기기가 있고요. RF, 고주파 전류기가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뭐다? 하이프의 절대 강자. RF도 합니다. 그죠? 하이프나 RF를 왜 하냐? 어떤 장점이 있어야지 해야 될 거잖아요. 비침습적이라, 비침슴이 아니고요. 이거 못합니다. 비침습적. 비침슴이 뭐냐? 우리 보톡스나 필러가 많이 맞잖아요. 보톡스 필러. 우리 피디님 보톡스 필러 맞아본 적 있어요? 없습니까? 아직 젊으시니까. 얼굴에 손 안 대시는구나. 네. 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이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요, 좋은 옷 사거나, 좋은 옷을 사거나, 막, 머리를 예쁘게 꾸밀 생각 없는데, 피부는 저는 돈 많이 벌면 좀 관리 받고 싶긴 해요. 네. 피부 관리 받으면 저 40대라서 관리 받으면 좀 더 어려 보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나 필러 같은 경우는 결국 바늘로 피부를 찌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단점이 있죠?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바늘로 찔러서 그 물질을 주입해가지고 효과를 노리니까 당연히 물리적으로 표피를 건드리니까 시술받는 환자 입장에서 어때요? 아프잖아요. 아프고 부담이 돼요. 그리고 회복도 빨리 안 돼요. 시술받는 환자도 부담되고 회복도 오래 걸리고 또 바늘로 찔리면 멍이 들거나 티가 나잖아요. 티가 나요. 티가. 그래서 그거 자체가 다 환자 입장에서는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시술도 오래 걸리고 티도 나고 아프고 그게 다 부담이 됐는데, 이 비침습이라는 거의 최대 장점은 뭐냐? 바늘로 피부를 찔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표피를 투과하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표피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시술받는 환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죠. 안 아프죠. 회복 시간 짧죠. 그 다음에 티나는 부작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하이프, 이런 소위 말하는 초음파나
RF, 고주파 전류가 앞으로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이 피부 미백하는 화이트닝이나 피부의 주름 이런 탄력도를 개선하는데 보통 쓰이고, 하이프는 어떤 데 쓰이냐? 지방을 파괴해가지고 윤곽을 개선한 거, 뭐 우리 V라인 하잖아요.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하이프도 똑같이 이 피부 안쪽에 그걸 통해서 탄력도를 개선하거나, 이런 하이프도 다 이런 미백 효과를 다 할 수 있어요. RF, 고주파는 어떤 거냐? 탄력을 개선하거나 뭐 잔주름을 없애거나 이런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효과가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안 나타나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서서히 나타나요. 그죠? 그런데 서서히 나타난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단위로 반복적으로 계속 시술을 받아야 되는 게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반복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3개월, 6개월 단위로 시술 효과 후에는 서서히 없어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는 건 뭐죠? 매출의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글로벌 비외과적 미용 성형 시술에서 우리나라는 엄청 뭐 하이프, RF 막 엄청 받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글로벌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 비침습 시장 자체가 3%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앞으로 최소한 10배 이상 성장성이 있는 거죠. 비침습적 타이트닝 시장 자체가 글로벌 시장 침투율이 3%밖에 안 되는 거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근데 아까 장점이 많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글로벌로 보급이 안 되냐? 이유가 있죠. 일단 장비가 너무 비싸요. 지금 가격이 많이 싸져서 3천만 원대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외산 장비는 다 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장비값을 뽑으려면 시술비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사가 사기치는 게 아니라 장비가 워낙 비싸니까 의사도 결국은 수익을 내려면 시술비를 비싸게 받는 거예요. 막 뭐 300샷, 600샷, 뭐 900샷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톡스랑 필러랑 가격이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톡스 필러 엄청 싸졌잖아요. 제 주변에 남자 형님들이나 동생들도 막 보톡스 필러 맞으러 다니더라고요. 원래 보톡스 필러도 100만 원 다니는데 뭐 의료보험 적용되면 뭐 4만 원대 맞고 이러더라고요. 엄청 싸졌어요. 그래서 보톡스랑 필러랑 이 비침습적 이 레이저 기기랑은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보급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게 울세라 1억짜리 장비랑 똑같은 효과를 내는 클래시스의 슈링크가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 5천만 원대 가격으로 지금 해외로 지금 폭풍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결국은 내가 비용을 낼 수 있는 시술비를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런 자금력이 되는 나라. 그래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미용 의료기기 중에 가장 보급률이 가장 많은 나라고, 그 다음에 유럽하고 한국이 비슷한 수준이고, 그 다음에 동남아, 남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현재로서는 미국 시장에 당연히 진출을 해야 될 거고 1등인 거고, 그리고 이제 중저가 쪽으로는 동남아, 남미 쪽에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이 비침습 시술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만 고령화가 아니라, 일본만 고령화가 아니라 전체 글로벌적으로 뭐 일부 아주 영한 나라들 있잖아요. 베트남,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영하죠? 이집트. 맞아요. 역시 우리 피디님 또 상식이 많으시네요. 베트남, 이집트, 인도도 좀 어려요. 인도 이런 나라들 제외하고는요, 전체 글로벌 나라가 늙었어요. 중국 어릴 것 같아요. 중국 많이 늙었어요. 엄청 늙었고요. 우리나라 늙었고, 일본 엄청 늙었고요. 유럽 엄청 늙었고요. 자, 글로벌로 고령화 사회면 사실 막 엄청 아프게 성형수술 빡 받아가지고 막 연예인 될 것도 아닌데 드라마틱한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어떤 원하냐? 저렴한 비용으로 꾸준히 관리해서 그냥 꾸준히 현상 유지를 하거나, 내가 너무 늙어 보이지 않거나, 내가 얼굴이 너무 흉터나 이런 뭐 검버섯이 많거나 그러지 않게 꾸준한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꾸준한 관리에 최적화된 게 비침습 시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 부담이 큰 성형수술보다는 관리의 영역인 이 비침습 시술 쪽으로 수요가 이전되고 있다. 요거는 삼성증권의 레포트를 참조했는데요. 레이저 기기라고 다 같은 미용 기기가 아니다. 초음파를 이용한 게 있고 고주파를 이용한 게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차이점은 뭐다?
레이저 기기의 최대 단점은 소모품이 없어요. 근데 하이프나 고주파 RF는 소모품이 있어요. 카트리지 들어보셨죠? 왜 우리 저거 뭐죠? 복사기 넣으면 복사기는 이제 한 대 팔고 끝인데 거기 안에 잉크 토너 계속 교체해 주잖아요. 똑같아요. 레이저 기기 장비 한 대 딱 세팅하잖아요. 그 안에 카트리지가 계속 교체하는 거예요. 계속. 자, 그리고 RF. 네, 이것도 삼성증권 레포트를 참조했는데요. RF는요, 그 압도적으로 그 써마지, 써마지가 지금 초고가 1억이 넘는 걸로 그냥 엄청나게 했는데 중저가 라인으로 이 원택의 올리지오가 주가도 올리지오, 피부도 올리지오, 원택의 올리지오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중저가 시장을 꽉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을 경쟁하기 위해서 클래시스가 RF 볼유머를 런칭한 거예요. 그래서 RF 볼유머가 월간 그래서 20에서 30대씩 팔아요. 그래서 연간 500대 판매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RF 그것도 얼마나 또 다양하냐면요. 이 포텐자라는 거는 제이시스 메디칼이 하는 거고요. 실퍼맥스는 어디죠? 비올. 제이시스 메디칼. 요거 다 삼성증권 자료 참고한 겁니다. 근데 마이크로 니들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비침습 방식이 있고. 그래서 이 에너지 기반 시장 시술 자체는 업계에서는 3조 보는데 2030년까지 2배 이상 성장한다고 해요. 그럼 6조인데 아직 요게 보니까 그레이존이 많으니까 허가 안 받는 시술. 왜 우리 미용 가면 다 병원에서 받지 않잖아요. 왜 그 피부 시술 하는 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에스테틱 샵. 이것까지 다 통계 아마 내면 당연히 저는 10조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에스테틱 샵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만 많은 게 아니고 왜 동남아 가서도 많이 봤잖아요. 이거 에스테틱 샵.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하면 그렇고 이 에너지 기반 장비에 딱 한 가지 투자 포인트를 꼽으라면 엄청난 영업 마진. 엄청난. 그냥 마진이 아니고 엄청난. 아마 모든 산업을 통틀어서 탑3 안에 들어가는 이 미용 의료기기 쪽이 엄청난 마진인데 봤더니 매출 총 이익률이 장비는 일단 70%, 소모품은 90%. 그럼 장비 원가가 얼마 들어가냐? 40%. 그럼 원가 빼면 장비는 약 30% 마진 나는 거고 소모품은 50% 마진 남는 거죠. 장비 원가 비중을 30%대로 떨어뜨리면 마진은 40%, 장비 마진 40%, 소모품 마진 60%. 그래서 클래시스의 영업 마진이 52%가 나오는 거예요. 왜? 클래시스의 소모품 비중은 계속 늘어나니까. 소모품 관련돼서 여기 하나 적어왔는데요. 요 소위 말하는 잉크 개념 이 카트리지가 클래시스 이 카트리지가 보통 뭐 한 개당 12,000샷, 뭐 2만 샷 이렇게 하는데 환자들 왜 보통 300샷, 600샷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 카트리지 가지고 환자 20명에서 40명까지 최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병원이 하루에 환자 막 300명씩 받는다. 그럼 카트리지만 몇 개를 교체하는 거죠? 8개. 8개. 최대 기준으로 했을 때 8개고요. 20명밖에 우리는 한 카트리지 20명으로 딱 제한해서 할 거야. 그럼 300명 받으면요. 병원 하나가 카트리지를 15개씩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클래시스 병원 몇 개 들어가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해도 2,000개 넘을 거거든요. 거의 2,000개 가까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소모품 매출만 어마어마한 거죠. 대충 딱 계산 나오시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 손익분기점을 따져본 거죠. 근데 1년이면 손익분기점이 대당 1억짜리 장비 넣어도 1년이면 BEP가 넘어가는 거예요. 장비 도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클래시스는 너무 재미난 게 지금 브라질에서 200%씩 성장이 나오거든요. 브라질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미용 대국입니다. 미용 규모로 치면 브라질이 미국 다음으로 3위, 2위 왔다 갔다 해요. 브라질 일단 인구 많잖아요. 그리고 브라질 화장 막 떡칠하잖아요. 그래서 브라질에 유일하게 글로벌 하면 압도적인 원탑이죠. 넘사벽이죠. 그리고 사실은 여전히 제가 블로그 방문하고 그 여자분들한테 물어보면 울세라만큼 효과적이지 못하대요. 그게 지금 클래시스가 개선할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울세라 막 미치도록 아픈데 효과는 직방이래요. 근데 울세라 너무 비싸요. 근데 울세라는 심지어 완전 배째라예요. 가격 내릴 생각이 없어요. 가격을 안 내려요. 가격이 게임이 안 돼요. 요거 가격도 비교해 드릴게요. 브라질은 이제 독일의 멀치가 이제 울세라를 공급하는데 보급률이 극도로 낮아요. 그래서 클래시스가 진짜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브라질 진출해가지고 울세라 거의 없고요. 브라질은 클래시스의 뭐죠? 슈링크랑 슈링크 신제품 슈링크 유니버스가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매출이 200%씩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거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 그 기술 진입 장벽이 있어? 예. 근데 기술 진입 장벽 관련돼서 기술 진입 관련돼서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은 엄청 세부적인 세세한 부분에 차별화 포인트를 둬놨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높진 않다요. 그건 맞아요. 높진 않은데 세부적인 차별화된 포인트 때문에 기술 진입 장벽을 극복하고도 남는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 RF 같은 경우는 고주파 같은 경우는 그 고주파의 주파수를 다르게 쓴다든지 아니면 이거 왜 저도 한번 맞아봤는데 레이저 맞고 이거 쿨링하거든요. 식히거든요. 그 쿨링하는 방식을 다르게 한다든지 레이저의 팁의 면적을 뭐 변형한다든지 팁의 각도, 휘어지는 각도를 한다든지 굉장히 디테일의 차이를 가져오면서 왜 디테일의 차이가 있으면 디테일이 성공을 뭐 나타낸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 같은 경우는 니들의 길이를 바꾼다든지 그래서 업체들이 개발할 때 이런 디테일의 세부적인 포인트에 변화를 줘서 출시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결정적으로 울세라도 그렇고요. 초음파하면 울세라, RF 고주파하면 써마지인데 이런 회사들이요 무한정 특허가 있진 않죠. 자, 미국에서 하이프 울세라 같은 경우는 24년에서 25년 곧 만료돼요. 그러니까 클래시스가 더 경쟁력이 있겠죠. 그 다음에 RF 써마지 같은 경우는 29년에서 30년에 만료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네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정적인 글로벌 원탁 기업들의 핵심 특허들조차도 지역별로 만료되는 기관들이 다 있다. 예, 만료되는 기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굉장히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들은요 전반적으로 실적 외적인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매크로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죠? 어느 정도 구매력이 있는 가처분 소득이 높은 그런 국가들, 북미나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 저항을 덜 받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경기에 영향을 덜 타요. 여기 있죠. 대단하죠. 울세라 1억인데 슈링크 3천만 원 밑으로 다운시켰어요. 2,700만 원. 울세라 한 번 시술 받는데 600샷 기준으로 170만 원인데 요거는 상상인증권 리포트를 참조했습니다. 슈링크 얼마요? 16만 원,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슈링크가 경쟁력이 있는 거죠. 자, 브라질 매출 비중이 29%까지 올라왔어요. 아니 연간 200%씩 성장하는데 당연히 매출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이프 장비를요 지금 9월 달까지 합산해서 2,000대 가까이 팔았고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 다음에 최대 피크 찍으면 아마 9,000대까지 팔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매출 성장률 보시면 클래시스 장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58% 성장하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올해 워낙 가파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 코로나 특수효과 노린 것도 있어요. 의료기기 쪽은 코로나 때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그래도 연평균 16% 정도 성장한다. 그 다음에 클루돈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거든요. 클래시스가 이제 만든 화장품. 이거 그 패치라고 하죠. 요게 내년에 좀 역상장을 하는데 25년에 19%까지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 소모품이 50% 내년에 성장하고 내후년에도 21% 성장해요. 연평균 35% 성장해요. 근데 소모품하고 장비 잘 파는데 클루덤하고 화장품이 까먹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클루덤하고 화장품도 25년에는 연평균 두 개 합쳐서 13%씩 성장을 한다. 그럼 이게 장점이 있어야 될 거냐? 왜 슈링크 유니버스를 써야 되는지. 슈링크 유니버스는요, 기존 슈링크의 단점인 열 응고점을 17개에서 400개로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열 응고점이 늘어난다는 거는 열 응고점이 엄청 촘촘해진 거죠. 그러면 열 응고점이 촘촘해진 것 때문에 리프팅 효과가 훨씬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리프팅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 그리고 일방 조사하는 거에서 양방향으로 조사하면서 시술 속도가 기존의 슈링크가 8분이었다면 3분대까지 단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술 속도가 빠르니까 같은 시간 내에 시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시술을 한 번이라도 더 받으면 효과가 더 좋아지겠죠, 당연히.
시술 속도가 빨라지니까 시술이 증가됐어요. 그 다음에 클래시스가 신제품으로 내놓은 RF 볼륨어, 고주파 볼륨어 요거 같은 경우는 써마지 대비해가지고 냉각 방식하고 팁 디자인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시술할 때 발생되는 이 열 에너지를 쿨링시켜야 되는데 써마지가 가스 방식이라면 얘는 독특하게 순행식을 도입했어요. 순행식. 열 에너지 쿨링하는 방식을 순행식을 도입한 거예요. 그럼 왜 순행식을 하면 지속적으로 쿨링이 가능하고 온도 유지가 가능해요. 그리고 시술 팁 자체를 이 라운드형으로 디자인을 바꿨어요. 예. 기존의 써마지는 플랫한데 얘는 시술 팁도 라운드형으로 바꿨대요. 디테일을 엄청 신경 쓴 거죠. 열 에너지 쿨링 방식을 순행식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쿨링하면서 온도 유지를 가능하게 했고요. 시술 팁을 플랫 방식이 아니라 라운드형으로 해가지고 거기서도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볼륨어가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거죠. 월에 20대에서 30대씩 꾸준히 팔리고 있다. 슈링크가 가진 장점, 볼륨어가 가진 장점을 해외에 팔 때 결합시켰어요. 플랫폼처럼 대중화된 슈링크에다 볼륨어를 추가해가지고 복합 시술이 가능한 리프팅이랑 타이트닝이 가능한 RF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시킨 소위 말하는 슈링크랑 볼륨어의 합친 볼링크 시술이 확대되고 있대요. 왜? 의사나 환자 입장에서 만족도가 높고 시술 속도도 빠르면서 시간도 짧으면서 효과도 좋으니까, 가격도 저렴하니까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슈링크랑 볼륨어에 동시 적용하는 볼링크 시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1부 마치겠습니다.